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 남성이 요원에게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 구금한 과정에서 발행된 영장에 있지도 않은 자백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거짓 표기된 정황이 드러나 미국 정부에 대한 책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동시에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치며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 내 고용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면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도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시형 수십 곳의 골프장에서 인기 시간대를 대거 예약한 뒤 이를 일반 골퍼들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온 한인 브로커들이 거액 탈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주식 10억 달러 매입 소식 이후 테슬라 주가가 4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치에 잇따라 간섭하는 그의 행보가 또다시 주가 급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시카고에서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 남성이 ICE 요원에게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자 최소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또다시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부터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히스패닉 거주자가 많은 시카고 교회 프랭클린 파크에서 ICE 요원들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차량이 요원들에게 돌진해 요원 1명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요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고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요원이 상당한 거리를 끌려갔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살한 요원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8일부터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작전명의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불법 체류자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 중 불법 이민자가 숨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달 전 LA에서는 농장 노동자가 ICE 단속을 피하려다 온실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홈디포 매장 밖에서 단속 요원을 피해 도망가던 한 이민자도 SUV에 치여 숨진 적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DC의 치안 악화를 이유로 30일 한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우저 시장은 곧바로 더 이상 ICE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보장한 워싱턴 DC 자치법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갑작스럽게 체포돼 구금됐다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이들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근로자들까지 제대로 된 영장 없이 연행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 인력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수갑을 찬 채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김모 씨는 B1 단기 상용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장비 설치 업무를 하고 있던 중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유도 모른 채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게 뒤늦게 제시된 외국인 체포영장에는 추방 대상자임을 입증할 자백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백을 한 적도 없고 미국 입국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체포영장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간 지 사흘 뒤에 작성됐으며 법원이나 판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아이스 감독관이 내부적으로 발부한 행정영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단속 요원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채로 마구잡이식으로 눈에 띄는 외국인들을 우선 잡아들이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MBC에 따르면 박동규 뉴욕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헌법은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민 당국의 이번 행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는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이거든요. 게다가 이민 당국이 확보한 공장 수색 영장에는 남미계 불법 체류자 4명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475명이 연행됐고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 또는 범죄 연루 외국인이 아닐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더기로 체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 이민당국이 과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인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던 것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외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 내 고용시장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동시에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치며 미국 내 기업들마저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기술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들이 언젠가 본국으로 철수하더라도 미국이 기술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숙련 기술 인력을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미국에 남아 기술을 전수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공화당과 일부 산업계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보 싱크탱크 CEPR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 입장에서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한국은 트럼프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제공하기보다는 25%의 관세를 감수하고 자국 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수입 관세를 낮추는 대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합의를 뒤집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투자 협상의 불확실성은 미국 내 기업과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기타 페달 제조업체는 관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고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졌다며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석유, 광업, 도소매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제조업 일자리는 12,000개, 광업은 6,000개가 줄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장기적으로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불확실성 속에서 고용과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며 새로운 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의 부활이 실현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과 불확실성만 심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19개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면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도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해왔지만 미국 입국길이 막히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입국 금지를 발표하면서 높은 비자 만료율과 불안정하거나 적대적인 외국 정부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등 7개국에 대해서는 학생, 교환 방문자, 관광 비자 등 특정 비자에만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들 미국 입국 금지 국가의 경우 대가족의 희망이 학생들에게 달려 있어 미국 유학 금지는 큰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도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입국 금지 19개국에서 수천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는 5월부터 9월까지 입국 금지 대상 19개국 국민에게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F1과 J1 비자 5,700건 이상을 발급했습니다. 승인된 비자의 절반 이상이 이란과 미얀마 국민에게 발급됐습니다. 이란 출신의 푸야 카라미는 가을 학기부터 캔자스주 피츠버그 주립대에서 고분자 화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금지령 때문에 입학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바라 사가리는 모국 아프가니스탄을 점령 중인 탈레반이 여성의 대학 교육을 금지하자 미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 수년간 하루 최대 8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 끝에 일리노이주 녹스 칼리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학생 비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진출의 문이 닫히자 많은 수의 학생들은 결국 다른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시형 골프장 수십 곳의 골프장에서 인기 시간대를 대거 예약한 뒤 이를 일반 골퍼들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이익을 챙겨온 한인 브로커들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2년여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약 7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다른 수입까지 포함해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연방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배심은 한인 쌍둥이 형제인 41세 스티브 김 씨와 테드 김 씨를 총 110만여 달러에 대한 탈세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각각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의료 영상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골프장 티타임 브로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자동화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의 17개 이상 시형 골프장들을 포함한 수십 곳의 골프장에서 인기 시간대를 대거 예약한 뒤 이를 일반 골퍼들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했습니다. 검찰은 형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7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다른 수입까지 포함해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연방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타임쉐어, 고급 차량,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소비에 수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형 골프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브로커들이 인기 티타임을 선점하면서 공정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수요가 폭증해 웃돈이 1인당 10달러 이상 붙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4년 3월 한인 골프 동호회 소속 골퍼 5명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LA시는 같은 해 4월부터 티타임 예약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예약 후 나타나지 않거나 취소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원의 불법적 독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들이 세금 문제로 잡혔지만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폭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식 10억 달러 매입 소식 이후 테슬라 주가가 420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그가 잇따라 유럽 정치에 간섭하면서 유럽 내 테슬라 불매 운동이 재현되거나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테슬라 주식 매입 소식이 알려진 뒤 뉴욕 증시가 개장하면서 테슬라 주식은 전장 대비 5.96% 오른 419.52달러에 거래되며 한 주간 69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주가 차트를 게시하며 예언대로 테슬라가 420달러를 돌파했다고 적는 등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식 매입 규모는 10억 달러로 2020년 이후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매수한 금액 중 최대치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매입이 테슬라 강세 신호이자 인공지능 AI 사업 등 미래 전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이번 주식 매입이 테슬라 이사회가 마련한 천문학적인 CEO 성과 보상안에 대한 머스크의 화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오는 11월 6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붙일 예정인 CEO 보상안은 2035년까지 10년간 12단계에 걸쳐 머스크에게 총 1조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머스크가 이 보상을 모두 받으려면 첫 단계로 테슬라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한 뒤 단계별 목표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테슬라 시총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전까지 종가 기준 테슬라의 역대 최고 주가는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479.86달러였고 당시 시총은 약 1조 5,404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유럽 정치 개입으로 새로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에도 영국 개혁당, 독일 대안당, 프랑스 국민연합 등 유럽 극우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테슬라 불매 운동과 전시장 방화 사건이 발생하며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테슬라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40.2% 감소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주가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머스크의 이번 주식 매입과 유럽 정치 개입은 테슬라 주가의 강세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발생한 경미한 충돌 사고가 총격으로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늦은 밤 레오니아 북쪽 방향에서 차량 충돌 사고와 총격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 번호판을 단 흰색 아큐라 TL 차량이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당했으며 2명의 남성 용의자가 충돌 차량에서 내려 아큐라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히스패닉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용의자는 차량을 향해 최소 한 발의 총격을 가한 후 두 남성 모두 턴파이크 북쪽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폭행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이 없었으며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사고, 폭행 또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경찰 범죄수사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낮 시간에 LA 한인마켓 주차장에서 한인 차량들이 연쇄로 털리는 사건이 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라틴계 절도범들이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상주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경찰과 마켓 측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이들이 대낮에도 대담하게 차량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인마켓 주차장 강도 절도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인마켓 주차장에서는 하루에 2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강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차량 안에 있던 한인 여성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지갑을 강탈하는 무장 강도 사건도 신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과 모레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B컷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인하하기에 완벽하다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그는 주택시장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합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 둔화 조짐 등에 따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폭이 0.25%포인트가 될지 0.5%포인트가 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의 0.5%포인트 인하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법원 앞 체포는 ICE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해당 판결은 일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법적, 정책적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